공간정보법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해왔던 주제가 토지 이동 종목 8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지적 공부에 새롭게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하는 게 몇 개가 있었죠. 뭐가 있어서 신규 등록에 이어서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 자,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임야 대장에 등록된 이 토지를 자, 지적도나 토지 대장으로 옮겨 적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분할하고 합병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축적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의 정정까지 요렇게 자 지금 6개인가요? 등록상의 정정까지 요렇게 6개를 토지 표시 항목의 변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토지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총 8개 종목을 우리가 이제 토지 이동이라 부르고, 토지 이동은 결과적으로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 새롭게 등록을 하거나 변경을 가하거나 혹은 그것을 지워버리는 과정을 총칭하여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해왔던 주제 토지 이동, 기본적으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여기까지 5개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통해서 토지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았던 것이고요. 축척 변경, 등록상의 정정, 다른 토지 등록 말소는 우리가 주로 공부할 때는 바로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이 내용을 정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자 다른 토지 등록 말소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자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 얘기하고요. 자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토지 이동 이렇게 대별해 봤어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요거 간단히 보시겠고요. 마지막에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주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이라고 해서 신규 등록 붙어 있죠. 60일이라고 하는 거,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기본적으로 60일, 그리고 30일에 때 나왔던 것이 자 지금 이미 자 임야도에 등록된 면적하고요. 새롭게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 지적소관청에서는요 면적 등을 바로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 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정 요렇게 외우는 걸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 20년 만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그러세요. 마구잡이로 치고 들어가게 되면 개판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다음 분할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토지를 2개로 쪼개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분할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는 거야? 자, 굳이 요거는 이제 국토기획법이라는 법과 비교를 해봐야 돼서 자 어떤 토지 소유자가 분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 신청이 있게 되면 이때 측량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기억하실까요? 우리 측량할 때 자 지적 측량 수행자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하게 되면은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이렇게 봤었고요. 어려웠던 것이 저런 거 있었죠.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기준점을 자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15점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15점까지는 각 4일을 더한다라고 해서 결국 9일에 8일이라는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15점을 초과하면은 일단 4일 더해서 9일, 8일, 측량 기간 9일, 검사 기간 8일 세팅해 주고요. 초과는 4일마다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 뭐 이런 게 이제 30회 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측량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부심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 공부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누가 하죠? 바로 지적소관청이 하게 되죠. 지적소관청. 한편 측량은 누가 하죠? 지적 측량 수행자.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셨던 분들 개발 행위가 마지막 파트 쪽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준공 검사라는 걸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토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직접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의 개념 자체가 뭐야? 원래 이제 지금 허가 받은 대로 똑바로 개발 행위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준공검사라고 부르게 될 텐데, 문제는 토지 분할에 있어서는 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관련 역시 60일 뭐 특별한 얘기서는 쟁점 안 됐고 국토기획부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자 이미 아까 방송 사고 났을 때 설명 한참 드렸었는데, 자 두 개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거, 이걸 우리가 합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60일 이런 것들은 워낙 상식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요. 합병할 수 없는 사유, 다른 경우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뒤쪽 법조문 순서상 제일 뒤에 위치하는 것이 지분이 다른 경우, 주소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자,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어떤 토지가 A라는 토지가 있고요, B라는 토지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충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라는 토지의 지적공부 토지 대장을 떼 보니까 이 갑의 주소가 서울시 마포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토지는 서울시 서대문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요, 합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소 다르면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소유자에 관한 내용 일정한 변경 신청을 해서 바꾼 다음에 합병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주소가 다르면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좀 특이한 거죠.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왜냐면 자 토지 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 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서대문 마포, 마포 서대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소가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 역시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자 갑과 을이 자 A라는 토지를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유 공부 안 하셨는데 주로 민법 파트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은 40%, B 토지는 거꾸로 을이 60%, 갑이 40%. 그러면 이때도 공유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뭐 서로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두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갑이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 근데 중간에 엄청 많은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자 하여튼 합병 얘기에서는 그동안 출제 이슈가 되어 왔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합병할 때 면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주요한 출제 이슈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었고 그동안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합병 불가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지목 변경이죠. 그래서 지목 변경 며칠? 60일 내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며칠 내? 60일 내. 그 다음에 우리 등록정론에서 초정이라고 해서 초과하면 어떻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분할, 여기는 정리 안 해놨어. 근데 앞쪽에서 면적 얘기할 때 토지를 분할했는데 허용 부분을 초과하면 어떻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됐었죠. 여기까지가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 그래서 자 그럼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라고 하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토지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비 사업이나 또는 주택 건설 사업, 이 사업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어떤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 한다 싶시다. 그럼 이제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게 될 텐데 이들이 하나하나 토지 이동 신청하면 동네 아사리 반대일 겁니다. 누구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복잡스러워. 그래서 이런 토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하는 건 실질적으로 아닌데 하여튼 개별적인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못하게 자 나와바리를 딱 치는 거야. 이 구역에서는 내가 시행자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반 개별 토지 소유자 찌그러져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이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주택 건설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착수할 때 변경할 때 완료가 됐을 때 이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 입혀져 있는 게 15일 내 지적소관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적소관청 대신에 시도지사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자, 전체 그림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공간정보법에서 시도지사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나올 일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시도지사가 튀어나오는 게 지목 변경하고요. 다시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 요거 할 때만 시도지사의 승인 받아라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열람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 삼각점의 열람이라고 하는 거. 열람 파트가 어려웠어. 지적 삼각점의 열람은 시도지사에게도 열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도지사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 전반을 공부해 가실 때 자꾸 신경을 써 주실 것 중에 하나가 시도지사 나오는 것만 따로 정확히 기억하시고 나머지 모르면 다 시도지사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갑니다. 자, 진짜 간단한 얘기했습니다. 해서 요거 이제 두 번 우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잡다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착수한다, 변경된다,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신고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개별적인 토지 수재는 중간에 지적 공부에다가 토지 표시 항목의 변화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도 이동 신청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언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준공된 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건 여기서 자 토지개발 사업 얘기 나오게 되면은 신고해야 된다고 본다만 계속 무조건 찾아보셔야 돼. 중간에 잡다한 얘기 다 빼버리고 신고해야 된다와 본다만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해야 한다 앞에 지적소관청 15일 내 이렇게 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본다 앞에 지금 이제 토지영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해서 어려우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된 때, 농어촌 정업 사업이 준공된 때, 주택 건설 사업이 준공된 때 등 사실 이제 그 전 단계가 이런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딱 밀어버리는 것을 토지영질 변경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약속하십시다. 자, 지금 이게 이제 특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 토지 이동 신청에 특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문제에서 뭐 특례 얘기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본다. 요걸 찾아가시는 게 지혜로운 모습. 너무 쉬운가요? 아니, 안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간정보법을 오늘 다 마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엑기스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땅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대위 신청. 자, 오늘 대위 신청 등기법 할 때 한번 논의를 또 하게 될 거예요.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을 대위 신청. 다시 갑시다. 기본적인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래서 아까 60일 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위 신청,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할 수가 없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토지 이동 신청하는 것을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채권 시행지 머리 글자 먼저 따셔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도 돼. 어차피 알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야 처음 공부하실 때는 몰라도 되고 두 번째 할 때는 채권 시행지는 줄줄줄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라고 해서 이런 식이죠. 자, 돈 갚아야 될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로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 있는데 갑이요 공인수매매 바다를 메꿔서 토지관에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이 신규 등록을 하면 나중에 등기 이루어집니다. 소유권 보존 느낌. 그러면 을이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해서 경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동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자가 뭘 할 수 있다? 대신하여 신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공동주택 아파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항목의 변화, 공동주택 부지와 관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이 공동주택 부지, 뭐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 볼까요? 자, 이만큼의 아파트 건설 부지가 되는데 중간에 뭐 지목 등의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다. 지목이 예를 들어서 얘가 임야에서 산 밀어버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 경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목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공동주택 부지 등에 대해서 개별적인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공동주택의 뭐야? 관리인 제일 후반부고 공동주택의 시행자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알아서 지목 변경이니 뭐니 이런 이동 신청을 일률적으로 해놓을 수 있겠고요. 자, 시행자가 바빠가지고 못한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 아파트 관리인까지 선임이 된 상태. 아파트 관리는요, 관리사무소장님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경우까지는 안 갈 텐데, 하여튼 우리 법상 경우에서 관리인이라는 것도 좋다. 바로 대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행자 나와 있죠. 대충 봐요. 어차피 봐봤자 시험 볼 때 또박또박 보지 마실 것.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또박또박 보시게 되면 거의 다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려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의 중간에 이제 중도 포기하는 분들은 별로 치고 시험에 원서 내고 응시하시는 분의 거의 90%가 시험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진 줄 아세요? 또박또박 읽어서 그렇습니다. 시험장 가면 멘붕입니다. 지금 뭐 백날 제가 설명드리고 뭐 본다, 신고해야 된다, 안 보여요. 그냥 텍스트 읽느라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읽다가 다 말려버려요. 그래서 미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망할 놈의 시험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프레셔를 엄청 받습니다. 자, 하여튼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뭐 젊은 분들 있고 등등 보다 보면 짠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뭘 망할 놈의 시험에 괜히 발 담갔다가 꼬이는 거야. 자, 요는 뭐냐면 이게 근데 좀 젊은 친구들 중에 상당히 잘 붙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날라리라서 날라리들 대충 봐. 딱 시킨 것만 딱 찾아서 그래서 60점 맞추는 겁니다. 어차피 뒤지게 읽어도 80점, 90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채관 시행지. 자, 대위 신청 뭐라고요? 채관 시행지 해서 이미 설명드렸던 주제 그 정도. 자, 이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자, 축적 변경 얘기는 워낙 출제 빈도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1년에 한 2문제까지 깔아버려. 내는 게 이제 별의별 걸 다 내고 지랄들이에요. 욕나옵니다. 욕나와. 그래서 그렇게 안 내도 되는데 어차피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는데 하여튼 출제민들이 애써서 냅니다. 그래서 자, 축적 변경 바로 지방지적위원회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상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적부심사. 그 다음에 지금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었죠. 바로 재적부심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정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 기술자 오류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은 뭐가 된다? 재정기 이런 식으로 외웠던 바가 있었고요. 시도 단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적부심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두는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사항 미리 암기 자꾸 떠올리셔야 돼. 그게 실력을 쌓는 과정입니다. 시결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지번별 제곱미터 등 금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청산금 운운까지 해서 시결청이라는 것이 바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최근 문제에서 출제 쟁점을 삼아냈던 것이 바로 축적변경위원회 위원. 자,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명 이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5명 이상이라는 거 외우시면 안 돼. 전체 그림이 헷갈려. 해서 10명 이하라고 할 것. 그런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그 전원을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하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되는데 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답이 돼 있어요. 뭐 별걸 다 냅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축적 변경의 절차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3가지 요건이 있었죠. 동의, 의결, 승인. 자, 이미 승인 하나 보셨어? 자, 지금 이제 축적 변경 위원회에 의한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있었고요. 승인 이미 공부하셨던 거잖아요.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뭐가 있었죠? 바로 지번 변경. 또 하나가 축척 변경. 그다음에 이제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고요. 아까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사항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결청에서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요거 이제 28회 때인가 29회 때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 절차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축척 변경의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공고해야 됩니다. 축척 변경한다. 왜? 그 원주민들 자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 너네 땅 지금 현재 경계에다가 표지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탁하는 취지 시행 공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적소관청 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점점점을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해서 오다가다 알아볼 수 있게 공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고를 본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 소유자는 뭐 잘 아실 테고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민법에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요. 해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실질적으로 그 뭐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세내고 있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걸 나중에 우리 민법에서는 바로 직접 점유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자 임대자 점유를 할 수 있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인, 간접 점유, 임차인, 직접 점유 이런 용어를 쓰게 돼서 표지 설치 30일 내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이때 뭐가 있어? 측량의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측량의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복 확제 기억나세요?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동 토지 이동 정보에 뭐가 있어?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말소 등이 있게 되는데 이때 바로 지목 변경하고요. 지목 변경하고 또 뭐가 있었지? 지금 이제 측량을 하지 않는 게 합병 이런 경우에는 측량 등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축척 변경은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복구 측량이 있었죠. 지적 확정 측량이 있었죠.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 게 경현이라고 해서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했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축척 변경 소축척 지역에서 대축척 지역으로 바꿔주는 이 과정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측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측량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자, 결국 면적이 달라지게 되더라 해서 바로 청산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해서 결국 청산금 통지를 하게 되면 이제 1개월 내에 이 신청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렇게 청산금의 지급이라든가 납부를 때 관한 통지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 각 6개월 내에 받을 수 있고요. 6개월 내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청산에 관한 개념으로 해석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66 요것도 더럽게 많이 나왔던 그런 출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 다시 동의 의결 승인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행 공고 그러면 이제 표지 설치 30일 이상 하도록 했었고요. 3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청산의 문제 166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돈도 내고 등등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적 공부에다가 이 바뀐 내용, 면적이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적 정리라고 부르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내용 보니까 자, 확정 공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네요. 자, 지적 소관 측량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자, 축척 변경 끝났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확정 공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지체 없이 자, 지금 지적 소관청이
청산금 지급 등이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축적 변경 사업 끝났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확정 공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지적 공부에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그랬죠. 토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이동성의 특례라고 해서 15일 내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이 있고 15일 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 지적소관청에게 지금 이제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것이 본다 언제 본다 바로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얘도 이미 출제 포인트야. 그래서 확정 공고일에 자 바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이게 31회하고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앞에서 자 15일 내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왔던 것이 준공검사가 있는데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봤던 거고 31회 때 나왔나요? 이게 이제 회차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1회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결국은 이게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지금 30회 때 출제를 할 때는 뭘 가지고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에서 나왔던 키워드 본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출제했었고요. 31회 때 출제를 하게 되면 출제위원들은 또 컨트롤 F입니다. 컨트롤 F 찾아보기예요. 본다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갖고 답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석을 쭉 하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뭐 일을 뭐 두세 개를 합니다. 겁나 바빠요. 그래서 낮에는 복덕방도 하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퇴근도 하고 겁나 멉니다. 새벽까지 가는데 하여튼 뭐 새벽에 작업하고 뭐 이렇게 또 짬짬이 강의 촬영하기도 하는데 핵심 이슈는 뭐냐면은 이 출제위원들이 이제 문제를 구성한 테크닉을 보게 되면은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본다. 그래서 더 이상 본다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 이런 내용들을 소화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뤄졌던 거라도 좀 숙달이 되게 되면 나중에 키워드 제가 딱 말씀드리면 금방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볼 테고 지금 앞에 이제 앞에서 이런 거 지체 없이 제가 색깔 입혀놨어요. 그러면 이제 뭔 얘기냐면 확정 공고일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키워드가 뭐야? 확정 공고가 되는 거야. 확정 공고가 되면 이걸 장난을 어떻게 칠까? 바로 지체 없이 대신에 15일 내 7일 내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인트를 강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 정정이라고 해서 자 지금 지적 공부에 일정한 사항이 등록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적소관청에 바꿔서 바꾸는 것을 이걸 우리가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해서 나중에요. 저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나중에 등기법 가면 자 경정등기라고 한 게 있어요. 경정등기라고 해서 등기관이 차고 유루 하여튼 차고 유루가 뭔지 몰라도 잘못해서 등기부를 잘못 만들어놨다 일부를 그러면 그걸 이제 정상으로 바꾸는 것을 그때는 경정등기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제 지적 공부에 있어서는 등록상의 정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걸 알려면 이제 등록상 정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절차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은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측량이라고 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죠. 다시 한번 지목 변경이라든가 합병은 따로 면적을 측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측량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측량 결과도 또는 문제의 측량 성과도 또는 측량 결과도 법에서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요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기초로 해서 지적 공부를 이렇게 정리를 바꾸겠습니다라고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요거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에 정리를 하게 되는 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상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측량 성과도나 측량 결과도와 잘못 다르게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됐다거나 또는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토지 이동 정의 결의서와 다르게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요런 과정, 요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지적소관청에 바꾸어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등록상
정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건 직권 얘기가 주요 이슈가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등록상을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면적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뭐랑 관련돼 있어?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문제가 됩니다. 바뀌는 문제. 나는 분명히 200제곱미터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지적소관청이 150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해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야.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 대장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등기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게 뭘 우선 적용을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 이런 것들 지금 토지 대장에는 150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로 하는 내용이니까 대장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어디지? 공인중개사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예요. 자, 그래서 등록상 함부로 정정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200이었는데 150으로 마음대로 바꿨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50제곱미터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 담당 공무원 때문에. 그래서 이 직권 정정,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직권 정정이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자, 29인가요? 어려웠어요. 자,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아까 측량하면 측량 성과도 또는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지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초 데이터하고 지적 공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다르게 정리가 됐다면 당연히 이 내용을 얻어다 바로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록상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자, 이게 이제 이 과정, 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지적 공부에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같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이 뭐 이게 측량 성과도가 다르게 되거나 또는 토지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거나 또는 잘못 입력되거나 잘못 정리되거나 다 같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 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잘못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울 게 뭐야? 위치만 잘못된 경우. 외울 게 뭐라고요? 위치만 잘못된 경우. 다르게 정리되거나 잘못 입력되거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일단 이렇게 갈 테고 제일 어려운 게 5번째 항목이야.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 쉬운 거로 다 알아야 돼. 쉬운 거. 제가 그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겁나 뒤지게 합니다. 뒤지게. 막 연구 겁나. 그래서 가끔 저한테 뭐 전에 어떤 분이 문자 이런 걸로 질문을 주십니다. 내가 보니까 이 강의만 제가 20년 넘게 했거든요.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보내.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일반 수험생이 풀 수 없는 문제야. 근데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모의고사 하나 같은 거 구해가지고 엽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쳐보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붙었습니다. 저 술 먹고 들어가서 붙었는데 문제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이건 시험을 붙기 위한 과정이지 하나하나 그 엽기적인 과정을 소화하고 감동을 먹으면서 법적 지식을 쌓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포인트 자체를 쉽게 가시면은 이게 시험이 쉬워지는 거고요. 그걸 막 연구를 처하겠다고 했을 때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지금 전 과목 공부한 지 7년 8년 되나요? 미쳤어요. 공부를 겁나 많이 했어. 못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 가서 솔직히 90점 넘길 자신 없어요. 과목에 따라 90점 넘는 것도 있겠지. 근데 평균 90점을 넘길 자신이 없어.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일반 수험생이 전혀 풀 수 없는 문제가 10%에서 20% 나옵니다. 거의 20% 나와요.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그러면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다르게 잘못 그리고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렇게 일단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게 이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직권 정정이라고 하는 건 지적수강청에 바꿔서 등록한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자 문제는 이제 토지 표시 항목하고 또 하나 소유자의 표시 항목. 자,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 표시 항목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항목도 표시가 되죠. 그래서 먼저 지적 소관청 토지 표시가 잘못됐을 때 자, 과정 다시 밟습니다. 지금 정정할 때 마음대로 가서 야 숫자가 하나 잘못됐네 마음대로 바꿔야지가 아니라 측량 성과도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사유라고 하는欄을 있을 텐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동 신청을 하도록 정정 신청을 하도록 그 사유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 정도고요. 그 사이에 성격 급하게 하필이면 그 등본을 때려온 사람한테 경고해야 되죠.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소지라고 흑백 반전 또는 붉은색으로 적어둬야 된다. 등본 발급받는 사람한테. 한편 소유자에 관한 표시에 관한 내용은요. 기준점이 뭐가 되면 등기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굳이 개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자, 우리가 등기부는 법원 소관이거든요. 법원을 달리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삼권분립 얘기하지 마 피곤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입증한 서류, 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상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정정을 해야 된다. 물론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아무래도 난이도 있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숫자 하나죠. 90일이라고 하는 거. 해서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천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적소관청에서는요. 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야 됩니다. 사장님, 자 땅이 바다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어쨌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열받아고 이 양반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제 90일 내에 자 쌩까고 있으면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등록상을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적이 발생했죠. 그래서 회복 등록. 자, 다 하천 밑에 바다 밑에 잠겨 있는 토지가 어떻게 다시 융기하는 그런 기적이 나오게 되면은 회복해서 다시 등록을 하고 이걸 공유수면 관리청이라든가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된다. 해서 이게 이제 91일짜리가 아마 30회 때 출제가 된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 지금 앞에서 나머지 토지 이동성 다 6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문제에서는 얘를 60일로 해서 틀리게 또 앞에 있는 토지이동 신청 관련해서 60일, 90일로 해서 하나의 두 문제를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그래서 등록상 말소까지 해서 지금 토지 이동 정복 8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지적 공부에 지금 이 일정한 내용을 등록을 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지적 공부의 정리 이미 다 공부하셨어. 자 중간중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 이동 신청을 하고 측량을 한 다음에 측량 결과도나 성과에 기초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게 단순화시키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 아까 이제 등록상 정정 중에서 이런 주제 있었잖아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을 할 때는 굳이 뭐 측량이니 뭐니 관련 없잖아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상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사항을 정정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주제도 토지 표시 항목하고요. 소유자의 표시 항목 두 개를 가지고 보게 될 텐데 여기까지 등록상 정정이나 말소까지라는 이 주제에서는 대부분이 다 토지 표시 얘기가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상 지적 공부의 정리에서는 오히려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주요 이슈. 왜? 여기까지 곳곳에서 출제할 때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 충분히 다 지적질을 해야 됐거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주제에서는 그걸 얘기해서 오늘 이제 중간에 방송 사고까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잠시 끊었다가 한 10분 정도만 지적 공부의 정리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등기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